안녕하세요. 호주엄마입니다. 지금 키핑장에 있고요. 키핑장이 아니면 사실 영상 찍을 일이 별로 없기는 하죠. 제가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다육이들이 할 게 없는 것 같으면서도 신경 쓸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다육이들을 보러 오는 길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금 오후 5시 넘었고 키핑장 지금 아직도 햇살이 뜨거워서 차광망이 쳐져 있는 상태예요. 요즘 햇빛이 강하다 했지만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는데 너무 뜨거워요. 보통 햇빛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밖에 다니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요.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그냥 보통 햇빛이 아니고 오후 5시 넘어서 찌는 햇빛인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기 오늘 또 새롭게 자리 정리를 했습니다. 어때 보이나요? 예뻐 보이나요? 여기 뒤에 제가 만든 화분들이 쭉 올라가 있고 그 앞에 언공방 콩분, 그리고 밑에 다나 공방분, 여기 옆에는 토다운 공방분 화분까지 이렇게 쫙 해놓고, 여기 요 하얀 돌로 마감해 놓은 거는 저희 꾹꾹이님께서 저한테 주신 건데요. 요 아이는요 아침 이슬이고 잘 번진대요. 그리고 얘는요 피카츄예요. 코너인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리고 요 화분들은 여주 공방 분인 것 같아요. 이것도 새 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깔맞춰 이렇게 사놓고 진열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코너나 리톱스들이 생기면은 여기다가 분갈이를 해주려고요. 콩분도 너무 많으면 콩분도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적당히 있는 것은 제 눈 정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작아서 꼭 심어야 할 일이 생기면 이런 콩분들 심으면 좋아요. 빨리빨리 물마름이 빨라서 물을 자주 줘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콩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을 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콩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힐링이 됩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집에서 베란다에서 하시는 분들 콩분 필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작은 화분에 이렇게 아이를 심기는 해도요,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건 못해요, 사실. 그런데 이 콩분은 이제 베란다 이런 데서 창턱에 놓고 키우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작게 키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키워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있는 분들은 내경이 10cm만 넘어도 너무 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화분은 금닥해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에 놀 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집 밖에 제가 개발선인장하고 뭐 호야를 놓긴 했는데 걔네들을 잘 관리를 안 해주게 돼요. 근데 또 키핑장에 나오면 이 공간만큼은 제 공간이잖아요. 여기 이만큼은. 그래서 제 공간에서만큼은 또 열심히 또 관리를 하고 쓸고 닦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기 바닥 청소 이렇게 싹 했어요. 이 바닥에 저쪽 도로 쪽에 있는 언니들은요, 바닥에 마사 돌 끼는 것까지 핀셋으로 다 빼시더라고요. 그분들의 깔끔함에 비하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리 잘 돼 있다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어제는요 이 롱한 화분에다가 온슬로우 세 포트를 합식을 했었는데, 그 아이를 다시 요 동그란 화분으로 이렇게 옮겨주고, 이 아이는 이렇게 블루스카이처럼인데요, 빨갛게 물든다는데 이름이 왜 블루스카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레드스카이는 없으려나 하는 생각. 제가 다육이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이 몇 가지 있는데, 다육이 중에 산딸기라고 있어요. 산딸기. 저한테는 없는데 산딸기가 정말 건보랏빛 죄송한데 건보랏빛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애를 복분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복분자 색깔하고 정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산딸기 아니고 복분자예요 이러면서 이름 가지고 장난하는 건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정말 복분자 색깔이에요. 너무 이쁩니다. 보라보라 하니. 근데 이름은 산딸기래요. 그래서 이름을 복분자로 바꿔야겠다고 늘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다육이들 이름 짓는 거 보면 참 특이해요. 보면 어떤 분들 보면 저기 제 다육 중에 블루진이라고 있어요. 블루진은 새빨갛거든요. 근데 블루진이에요. 레드진도 있는데 왜 블루진일까? 그 이름이 더 멋있나? 어떨 때는 어떤 아이는 이름이 테슬라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테슬라. 자동차 이름인데 다육 이름입니다. 카시오 적금 눈앞에 보이죠? 요 카시오 적금. 요 카시오 적금은 왜 카시오 적금이 되었을까요? 막 이런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뻐서 잘 키우기만 하면 되지. 뭔 또 이름까지 연구를 하느라고 그렇게 머리를 싸매나 하실 텐데, 다육이 키우다 보니까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멀로 같은 아이들도 그래요. 이 아이는 멀로 철화인데, 멀로 철화 같은 것도 보통 그렇잖아요. 왜 멀로일까? 마릴린 멀로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름 짓는 사람의 그, 다육이의 특징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좋아하는 이름을 붙이시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가래가 목 안에 잘 껴요. 그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가지고 계속 목을 가다듬게 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쐬가지고 제가 찬바람 때문에 감기에 걸렸었다고. 회복 중이긴 한데요.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햇살이 진짜 뜨겁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저희 아들이 집에 있거든요. 근데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요. 그래갖고 저희 이제 에어컨 최저 온도가 18도잖아요. 18도로 틀어놔요. 그러면 저는 선풍기 돌리고 다시 25도, 26도 이렇게 올려놓고, 아니면 예약 버튼 눌러서 1시간 틀고 끄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젊은 아이들은 몸에 열기가 많으니까 에어컨을 세게 틀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둘째 아들이 지금 경기도 화성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둘째 아들은요, 몸에 열이 확확 납니다. 아주 그냥 후끈후끈해요. 그래갖고 에어컨을 안 틀고 선풍기만 틀어주면 굵은 땀방울을 막 흘리면서 앉아 있어요. 그래갖고 그 아이 집에 왔을 때는 에어컨 틀어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피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에어컨 세게 틀어갖고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에 이제 만성으로도 시달리게 되고, 비염 때문에 가래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니다,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이구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진 않아요. 늘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합니다. 저 학교 다닐 때는요, 학생 때는 저 이 삼복더위에 감기 걸려갖고 저 혼자 이불 덮고 보일러 틀고 춥다고 난리친 적도 있고요. 근데 그런 아이가 이렇게 성인이 돼서 잘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자녀를 셋이나 출산을 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불행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 아는 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너 네 남편 업고 다녀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업어줍니다. 실제로는 못 업어줘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업어줍니다. 저희 신랑이 키가 180도 넘고 덩치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을 업어줄 수는 없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저희 남편 저한테 잘해주는 거 봐서 너무너무 예뻐서 맨날 업어주고 싶은 마음이긴 합니다. 맨날 아픈 부인 쳐다보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저희 남편하고 이제
다행히 사이가 좋아서 다행이죠. 저희 아이들은 저희가 큰 소리만 내도 막 뭐라 해야지,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큰 소리를 내는 것 뿐이죠. 큰 소리로 대화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도 저희 딸은 그런 것조차도 싫은가 봐요. 그래서 요즘은 조용조용 있으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저는 지금 3번 자리에 와 있고요. 지금 한껏 치마를 둘러 입고 있는 이 아이 보이시죠? 이브 금이에요. 지금 자기가 입은 치마를 스스로 적당한 높이만큼 올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서히 이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요렇게 이렇게 햇빛이나 공기 잘 통하는 데 놔두면은 요 아이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요. 그래서 이 입장들이 예쁜 모습으로 변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요즘 제가 너무 다육이 얘기는 안 하고 제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다육이 배합도 어떤 거 쓰시나요? 저는요, 요즘에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서, 그전에는 상토면 어떻고 피트모스면 어떠하리, 다육이들만 잘 살면 되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만들어 주시는 흙을 사다가 쓰기도 하고, 또 제가 상토를 샀는데요. 상토가 20m 엄청 큰 용량으로 산 거예요. 저는 상토가 한 주먹이 필요했을 뿐인데 한 주먹만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마트나 다이소 이런 데 가서 찾아보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상토들이요, 그 바크가 섞여 있다든가 다육이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토에 그 펄라이트가 섞여 있는 상토 아시죠? 그거 쓰다가 피트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피트모스가 그 발효 과정을 다 거치고 난 그 이끼래요. 그래서 그 보비, 그러니까 뿌리 내리는데 피트모스만큼 좋은 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피트모스를 한번 사갖고 다육이 흙을 비벼 봤습니다. 그러니까 10으로 총량을 잡았을 때 피트모스 상토 쓰는 거랑 똑같아요. 2 나머지 8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흙을 직접 비비면은 우리 비빈다고 하잖아요. 비빔밥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흙을 뭐 여러 가지 재료 많이 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걸 뭐 배수가 좋게 해야 돼 그러면서 펄라이트 넣고, 근데 제 생각에 펄라이트는 꼭 써야 되는 재료 같아요. 아니면은 저곡토, 녹소토 기능이 다르더라고요. 저곡토, 녹소토. 저곡토가 보습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곡토, 녹소토, 뭐 휴가토, 제올라이트, 에스라이트, 마사, 그것도 뭐 모래 뭐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 제가 써본 거로는요, 굳이 열 몇 가지 재료를 써서 흙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1년에 한 번씩 꼭 분갈이를 합니다. 이렇게 이름표 뒤에다가 날짜를 써놓고 1년이 넘어가면 분갈이를 하고 또 1년이 넘어가면 분갈이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재료가 많이 들어갈수록 저는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5가지 정도 섞어서 흙을 만들거든요. 피트모스 혹은 상토, 그 다음에 펄라이트, 그 다음에 산야초 넣어요. 저기 아시는 분이 휴가토 쓰라고 했어요. 근데 휴가토를 구해 오기도 그렇고, 저희 키핑장에서 파는 재료를 또 사서 하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휴가토는 저희 키핑장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산야초 대신에 산야초 넣고, 그러면 3가지잖아요. 산야초 넣고 토양 살충제 넣고
그리고 훈탄 조금 넣고, 그렇게 그 정도. 마사, 소림마사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산마사 조금 넣고요. 왜냐하면 흙이 너무 푸실푸실해도 다육이에게 물을 주었을 때 흙이 내려가서 굳혀지는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뿌리가 잡고 있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의 흙기는 좀 있어야겠더라고요. 찰기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알알이 알갱이들로 되어 있는 거는 전혀 뿌리가 내려서 콱 틀어 잡을 수 있는 뭔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키핑장에서는 산마사 쓰거든요. 그래서 산마사 조금 해갖고 이렇게 비율 맞춰서 이제 8대2의 비율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베이스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분갈이 해야 되는 애가 영양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피트모스 조금 더 섞고, 아니면 이 아이는 배수가 너무 중요해. 그러면 그 사냐초나 S라이트 있으면 좋은데 S라이트 회사가 문 닫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S라이트 없으면 뭐 휴가토라든가 제올라이트 이런 거 좀 더 섞고, 그렇게 해서 배수층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펄라이트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펄라이트가 이 물 빠지는데 정말 좋아요. 그리고 값도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펄라이트가 막 기어 올라오잖아요. 기어 올라오는 몇 가닥 아이 때문에 펄라이트의 그 좋은 장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바로 값이 저렴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호두는 여러분들께 길고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너무 다육이 얘기만 하면은 너무 정도 없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면역력이 좀 안 좋은 편이라 자꾸 감기에 걸리는데, 그래도 저는 사는데 지장은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그러고 사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요. 큰 거 아시죠? 제 사랑을 막 그렇게 크게 보여드릴 수 없어서 마음이 좀 그래요. 언젠가 그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 아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한참 필 받아서 이쁘게 크고 있어요. 요 아이들 키울 때 좀 까다로워요. 입마름병이 생기거든요. 입마름 증세가 생겨요. 그러면 요 아이들이 잎이 중간에 말라서 굉장히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당이는 이쁩니다. 이 아이 바람 너무 쐬도 별로 좋지 않고 너무 적어도 좋지 않아요. 적당한 바람으로 이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 예쁩니다. 한여름에도 이렇게 색깔을 안 빼고 끝물이 주황주황하게 물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하엽질 때는 여기 뒤에 보시죠, 요런 것처럼 늦게 떨어져요. 그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주시면 예쁜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호두는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또 키핑장에서 또 여러가지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정보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두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